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학교 협동조합 또한 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은 물론이고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최정아 리포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강원도 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이 학교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학교 내에서도 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학교 협동조합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곳의 학교 협동조합이 있고요. 이 중 강원도 내에서는 11개 학교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인 이 동해 삼육고등학교를 지난주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과 임윤택 교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D 프린터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 융합교육 사업이라고 이제 저희 주사업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애들이 직접 만들고 3D 프린터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출력 서비스도 하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또 영상 편집 경영과 법률 분과 이렇게 세 분야에서 그 안에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진로를 같이 해서 활동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디자인 분과 맡고 있습니다. 저는 3D 프린터 분과에서 모델링을 주축으로 하고 그 내에서도 3D 프린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하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진로에 관련된 거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동해 삼육고등학교죠. 네. 이 학교는 이제 컴퓨터를 특화한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동해 삼육고등학교는 융합 진로교육 사업, 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 제작과 판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사용법을 주로 배우고 이 프로그램 개발과 제작, 이 판매까지 모두 학생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몇 명 정도나 되죠? 네, 삼육고등학교 학교 협동조합은 지난해 8월 말에 설립됐고요. 현재 교장 선생님을 이사장으로 해서 재학생이 25명, 졸업생이 2명, 교사 11명까지 모두 4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20.6%가 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3D 프린터 연구반 동아리 활동을 해오던 학생들을 주축으로 학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학교에서는 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IT 융합교과 중점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저는 3D 프린터 연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3D 프린터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 제 꿈도 그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링을 뽑아서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신청한 걸 뽑아주는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창업이고 제가 나중에 브랜드나 이런 걸 만들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작권법 같은 거를 연구하면서 알아보고 이제 그거를 사회적 기업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공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과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매출도 올라가서 실적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융합하고 협동하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의 실용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교육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이외에도 강원도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학교들이 많죠. 네, 이 삼육고등학교는 전공을 살려 이 진로 교육과 연계하는 다소 이 특별한 방식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학교 교육과 접목하는 방식의 조합 운영도 있지만 사실 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내 매점이나 이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친환경 농산물을 이 생산과 판매하는 그러니까 비교적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전국 최초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 춘천의 금병초등학교는 학교 안에 이 비영리 매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같은 해 시작된 영월 연당초등학교는 아로니아를 재배해 잼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설립한 이 태백 황지정보산업고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
올해 도내 11번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영월 주천고등학교는 이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생산한 약용식물, 또 흑염소 중탕 등의 농축산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 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협동조합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일단 조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익 창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취재 결과 이 판매 수익금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 수익금은 또 다른 식품들을 구입하거나 조합원 교육에 쓰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또 매점을 운영하는 한 학교는 이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거나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의 이제 사회성도 높이고 또 경제관념도 키우기 위한 이제 그런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취지가 좋은데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요. 네, 아직 이 수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인건비 보장도 안 될 정도로 이 수익률이 낮아서 전문 사업체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학생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부모 모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거나 이 복잡한 공증과 이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인감증명 제출과 이 공증 폐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 협동조합 설립 학교 2곳에 사업비 3천만 원을 또 기존 운영학교와 설립 예비학교 등 총 15곳에 4,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학교조합 중앙지원센터를 건립해 학교 협동조합이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 삼육중고등학교 노희룡 교장과 임윤택 교사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시죠. 학교 협동조합이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시작을 크게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많이 조합비 출자금을 낼 수도 없고 사업 자체가 소규모로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 공모를 응모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어떤 수입을 이제 창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애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진로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협업할 수 있을까? 또 제한된 시간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학생들의 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뛰어넘어서 학교 내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운영되는 걸 배운다면 우리 아이들은 금방 사회에 적응하고 또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내 학교 협동조합은 설립 첫 해인 2016년 2개에서 시작해 3년 만에 11개로 늘었습니다. 전국의 학교조합 60개 가운데 18%가 강원도에 있는 셈입니다. 학교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학교 협동조합을 교과과정과 연계하거나 창업교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